56세 삼성 임원, 퇴직 후 강남 아파트 팔고 벌어진 충격적 인생 역전. 누구나 부러워하는 화려한 직장, 풍족한 연봉,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조건을 갖추고 은퇴를 맞는다면 누구라도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상상과 전혀 다릅니다. 퇴직 후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며 지내지만 실제로 은퇴 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의 한 임원 출신인 56세 이민호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민호 씨는 은퇴 직전까지 높은 연봉과 화려한 생활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는 그의 자존심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은퇴 자금이 소진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 탓에 생활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강남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옮겨야 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현실 앞에서 이민호 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우울감을 경험했고 뒤늦게 절약과 현실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현대차 출신 김성훈 가명 씨입니다. 김성훈 씨 역시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르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아내와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임원 시절 누리던 풍요로운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소비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명품 옷과 외제차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한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심각한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과 생활 습관의 조율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LG전자 출신의 57세 박준혁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준혁 씨는 퇴직 후 일상에 찾아온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퇴직 전 그의 삶은 회의, 출장, 업무 중심으로 짜여 있었고 그 바쁜 일정이 오히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무기력감이 찾아왔고 일상에서 활력을 찾지 못한 그는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박준혁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과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위의 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후의 경제적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미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과 소통하며 은퇴 후 생활의 변화를 미리 공유하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 후의 삶에도 명확한 목표와 취미 혹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퇴직 후 오히려 삶의 전성기를 맞기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의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설마가 아닌 확실한 준비를 통해 행복한 은퇴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람들, 그들의 비결은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계획하고 도전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룬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작은 창업으로 새로운 성공을 만든 57세 김상호 씨의 이야기. 김상호 씨가 명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뒤 57세에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고 경제적인 불안도 점점 커졌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지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엔 나이 제한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퇴직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소규모 카페 창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경영 경험을 활용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반의 무인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김 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작은 공간을 임대해 시작했고 오픈 후 몇 개월 만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며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전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전략이 창업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2. 올바른 투자와 자산 관리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한 60세 박정우 씨. 박정우 씨가 겪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익숙했지만 정작 본인의 퇴직 후 경제 계획은 막연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자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이 몇 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나섰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비 지출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계부를 작성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 채권, 그리고 일부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높은 수익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며 위험한 고수익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박 씨는 퇴직 후에도 매월 일정한 수입을 확보했고 불안 없이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55세 이지훈 씨. 이전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지훈 씨가 겪는 55세의 퇴직 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시 취업하기엔 나이가 걸림돌이었고 창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한 기회에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직업은 전문 강사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정기적인 강의 요청을 받으며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는 기존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퇴직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퇴직 후 다시 도전한 덕분에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길은 있다. 위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창업, 투자, 재취업 등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꾸준히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성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